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함께 한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보니 쉽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나 제 인생에 큰 고난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을 지경이 되었네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제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부터 사업을 했었는데 남편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남편이 괜찮아 보였죠.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서로 돈을 모아뒀었는데 남편이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그러다가 모두 날리게 되었죠. 전 그때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과 시모까지 모두 집으로 찾아와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어요. 유라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모아둔 돈은 없지. 사업은 망해가지. 이러다가 너랑 결혼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사업 살리면 어떻게든 너 쉬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내가 신혼집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결혼 그대로 진행하자. 무슨 소리야? 결혼을 어떻게 그대로 진행해? 우리 신혼집 구하려고 모아둔 돈도 당신이 이렇게 다 날렸는데 뭘 가지고 결혼을 하자는 건데? 우리가 어디 들어갈 곳이라도 있어? 나 그거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거야. 양가 부모님 부담 주지 말고 우리끼리 열심히 살아보자고 했잖아.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돈 가지고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살자고 했잖아. 근데 왜 당신 마음대로 그걸 불리니 많이 한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업 투자를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나 진짜로 나 혼자서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저번에 친구 집들이 가서 너무 부러웠다고 했잖아. 나는 너 행복하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 됐어. 더는 할 말 없고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당신 사업에 썼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그런 짓 하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나한테 의논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모아뒀던 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도 열심히 번 돈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왜 당신 마음대로 판단해서 써버렸냐고. 이건 날 무시한 거야. 알아? 미안해. 너한테 말하면 괜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 할까봐 말 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알아서 신혼집이며 결혼식 준비며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내가 진짜 잘할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사업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하고 그냥 직장도 다닐게. 아이고, 유라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 내가 눈치채고 말렸어야 한 건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해서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유라야. 내가 너 고생하면서 모은 돈 다 줄 순 없겠지만 결혼 자금은 내가 다 마련을 해주마. 그러니 우리 상민이 잘못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미안하다, 유라야. 몇 날 며칠을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과 그 옆에서 울며 불며 사과를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약해졌죠. 저희 부모님에게도 시모가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고, 부모님께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시모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결혼식은 6개월 뒤로 미뤄졌고, 그 사이 남편은 정말 발로 뛰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의 노력 덕분인지 사업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신혼집을 마련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간 시모와 남편 모두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고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파혼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신혼집으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남편은 1년만 시댁에 합가를 해서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시모와 남편 모두 합가를 한 뒤에도 저에게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항상 집은 깨끗했고 저녁까지 모두 차려져 있는 상황이었죠. 집안일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시모는 그때 당시 저에게 마음의 짐이 있다면서 항상 미안해 하셨고 저는 이미 다 용서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라야, 상민이가 아직 철이 없지? 내가 잘 키운다고 했는데도 모자란 게 너무 많아서 참 부끄럽구나. 사돈댁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항상 죄송하단다. 네가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친정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마음의 짐이 정말 크단다. 작실한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저 일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걸요. 결혼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 보면 일도 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니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는데 저는 어머님이 계셔서 살림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지난 일은 전 모두 잊어버렸어요. 상민 씨도 잘하려고 한 거였고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유라 아니었으면 철없는 상민이 어떻게 살고 있겠니? 이렇게 마음 넓게 용서해주니 그나마 내가 마음이 놓이는구나. 합가한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들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고 하겠지만 내가 합가한 거 전혀 모를 정도로 너한테 잘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상민이 일도 잘 풀리고 나면 너희들 분가해서 잘 살면 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상민 씨도 요즘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어머님께서 정말 잘해주신 덕분에 저는 정말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얼른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모아 나갈게요, 어머님. 합가를 하고 나서 시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죠. 하나도 신경 쓸 일 없을 정도로 잘해주셨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보답을 해드리고자 생활비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용돈처럼 드리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 액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아깝진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부터 시모의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가 아이를 낳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하면서부터였어요. 왠지 모르게 시모는 저희가 아이를 낳는 걸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모가 반대하기 시작하자 남편 역시 조금 더 나중에 아이를 갖자고 했죠. 어머님, 이제 슬슬 저희도 아이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나이도 있고 회사에서도 출산하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도 보장을 해준다고 해가지고요. 남편이 내년쯤에는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겸사겸사 아이 출산도 계획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아이 얘기를 아예 안 꺼내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제 생각해 주셔서 꺼내지 않으시는 건가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아이? 갑자기? 너희 아이 가지면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육아휴직 준다고 하지만 그만큼 월급도 줄어들 텐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니? 내년에 집 산다고 계획하면 뭐 할 거야? 지금 수중에 돈이 있어야지. 상민이가 사업 잘 풀린다고 하디? 아직 힘든 것 같던데. 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잘 풀려도 자리를 제대로 안 잡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 수 있어. 벌써부터 무슨 아이 계획이야? 그래도 저 이제 30대 중반이고 아이 낳을 계획은 있었으니까 지금 낳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병원도 갔다 왔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낳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도 좀 모아놓긴 해야죠. 남편도 사업하면서 조금씩 모아두는 것 같던데 서로 모으면 작은 집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 그러다가 또 집 못 구하면 여기서 애 키워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네 신우도 의대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아이까지 키우면 소란스러워서 걔가 공부를 할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너희 정말 분가할 수 있을 때 그때 아이 낳거라. 지금 생활도 빠듯한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거니? 그건 다 네 욕심이야. 남편도 정신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서 키우려고 그래?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생활을 좀 봐가면서 계획하렴. 그래. 나도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 아야 뭐 차차 생각해봐도 되지 뭐. 솔직히 우리 아직 엄마 집에서 얹혀 살고 있잖아. 지금 당장 나갈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말대로 조금 더 시간 두고 지켜보면서 아이 갖자. 그게 나을 것 같아. 당신도 일 그만두면 누가 우리 생활비 감당하겠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아이를 갖겠다는 말을 꺼낸 이후부터는 시모는 하나둘씩 저를 지적하기 시작하셨죠. 집에 오면 집안일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적이 많아졌고, 시모는 저에게 집안일을 해놓으라고 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살림을 깔끔하게 하지 못하면 살림도 못하면서 아이 낳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절 비난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점점 풀리지 않는 듯 남편은 매일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져다 주는 생활비는 한 푼도 없으면서 매번 술자리를 참석하고 유흥주점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유흥주점에 갔던 것이 들켜도 남편은 떳떳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여자가 왜 당신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 또 이 여자 술집 마담이야? 당신 진짜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리 접대라고 해도 그렇지. 술집 여자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할 정도로 친해진 거야?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사업을 할 거면 진짜 사업을 해. 이렇게 흥청망청 놀 거면 당장 사업 접어. 아이 참 답답하네. 넌 직장 다녀서 모르겠지만 난 사업하니까 사업 파트너 접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내가 버는 돈이 무슨 공돈인 줄 아냐?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사업 얘기도 하고 분위기도 풀어야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여자랑 놀았대. 그리고 술집 마담이랑 친해져야 더 신경 써서 접대해 줄 거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나보고 사업 접으라 말아야? 내가 사업은 안 해봤지만
사업하는 사람들도 알거든? 근데 잘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더럽게 접대하는 사람 없어. 지금이 옛날이랑 같은 줄 알아? 술 마시면서 사업하는 건 옛날 말이라고. 당신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매번 여자 나오는 술집에 여자 껴서 놀지. 그 사람들 정말 당신 사업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야. 그 사람들 당신이 술 사주고 돈 대주니까 만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랑 사업 성과 낸 거 있기나 해? 야, 사업은 한순간에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고 친분을 다져놔야 사업이 점점 성장하는 거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현실 감각 좀 키워. 맨날 회사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회사에 오래 다니기만 하면 뭐하니? 너 같은 애들이 사업 다 망가뜨리는 거야. 알아? 남편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는 듯 했지만 남편은 이런 게 아니라면서 항상 저에게 화를 냈죠. 저와 남편이 이런 일로 자주 다투는 걸 보고서는 시모는 저에게 철이 없다며 남편 사업을 막는다고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예. 너는 네 남편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거니 아니니? 어떻게 사업하는 남편 두뇌가 그렇게 예민해서야 바깥 사람이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아이고 참. 요즘 애들은 똑소리 나게 결혼 생활도 잘한다더니만. 너는 정말 남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걔가 밖에서 얼마나 시달리겠어? 걔라고 밖에서 술 마시고 다니고 싶겠니? 다 사업 잘 되라고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지. 어머님, 제가 이걸 한두 번 참아준 게 아니잖아요. 남편 밖에서 사업차 만난다곤 하지만 매번 유흥 즐기는 지인들이랑 모여서 시시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 큰소리 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씩 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우습게 쓰고 오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집에는 생활비 한 푼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지금도 제 월급 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너, 네 월급 가족들 생활에 쓴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아, 참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계산적인 아이구나. 이 집에 사는 건 공짜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그래도 네가 며느리인데 살림도 하나도 안 하고 네 일만 하고 다니는 거 내가 지금껏 참아줬는데 너는 그렇게 뒤로 계산하면서 산 거야? 그래 알겠다. 내가 그럼 앞으로 너희 여기 사는 값도 다 받아야겠어. 아니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돈도 다 드렸잖아요. 생활비 드리다가 모자란다고 하시면 제가 더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번 달만 해도 제 용돈 조금만 빼고는 다 어머님 드렸어요. 살림하신다고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하셔서 살림살이도 제 카드로 다 결제해 드렸고요. 근데 뭐가 제가 계산적인 건데요? 남편은 사업하면서 번 돈 한 번 저희한테 준 적도 없고 자기 유흥 즐기느라 다 쓰고 있잖아요. 아이고, 너는 정말 언제 철이 들 거야? 너네 생활이 빡빡한 이유가 뭐겠니? 사업이 잘 돼야 생활이 풀릴 거 아니야. 네가 남편한테 살갑게 잘하면 걔가 알아서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지. 밖에 그렇게 나다니겠어?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사업하면 싫은 자리도 가야 하는 거야. 제가 사장인데 어쩌겠어. 그런 거 좀 이해해주고 얼른 돈 벌어서 집에 생활비 가지고 오게 해야지. 그렇게 화만 내서 되겠니? 시모는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는 저를 비난하셨죠.
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고 남편은 매일 접대한다면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시모는 안쓰럽게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남편이 방황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전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전보다 연봉은 2배가 되었고 복지도 더욱 좋아졌죠. 이 소식을 듣고서는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가족들이 저에게 비난의 화살을 꽂았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잘 돼야 하는데 어떻게 네 일만 이렇게 잘 풀리니? 너 혹시 네 남편한테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괜히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회사 다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어? 에휴. 어떤 집은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온 집안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너 오고선 우리 집은 풀리는 게 없고 너만 잘 풀리냐? 네가 봐도 희한하지 않니? 어머님, 제가 무슨 자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잘 되면 어머님도 남편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는 더 좋죠. 그나마 생활비도 안 가지고 와서 항상 빠듯하게 지냈었는데 제 월급 오르면 더 편하게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좋아해야 하는데 왜 그게 기가 죽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남편 사업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남편이 제대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무슨 사업을 제대로 안 해? 걔만큼 지 사업에 열정적인 애가 어디 있다고? 너야 사무실에 앉아서 주는 일만 하면 되니까 쉽겠지만 우리 애는 사람 상대하는 사업관이 얼마나 어렵겠니? 너랑 일하는 거 난이도 자체가 다른데 괜히 자랑했다가 아들 기죽일까 걱정이다. 에휴. 어째 우리 아들 복을 네가 싹 다 가지고 가는 거 같냐?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 사업 저도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동정 사업가분도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만나보라고 자리 주선도 했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술자리만 요구해가지고 그분도 아직 남편이 사업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남편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남편 일이 안 풀리는 거 제 탓이 아니에요. 아니 부부가 서로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지. 너는 무슨 네 탓이 아니라고 선을 긋니? 네가 남편 옆에서 잘 보자고 그랬으면 우리 아들도 알아서 잘 풀렸을 테지. 솔직히 넌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오로지 회사 다니는 것만 신경 쓰니까 넌 내 덕에 잘 풀리는 거 아니니? 집에 와서 신경 쓸 거 없이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넌 나한테 고마워하고 남편한테는 미안해 해야지. 제가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다는 걸 아시고서는 시모는 남편의 일이 안 풀리는 걸 제 탓이라고 하셨죠. 그 이후로는 모든 집안일에 손을 놓으셨고 저에게 집안일까지 시키셨습니다. 생활비는 그대로 받길 원하셨지만요. 집안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폭언을 하셨어요. 회사든 미팅 중이든 출장을 갔든 상관없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하시고서는 폭언을 계속 하셨어요.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저에게 화를 내셨지만 정작 자식이었던 신우와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그 두 사람은 생활비도 내지 않았죠. 전 생활비도 모두 감당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아, 어머님, 전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 쉬는 시간 있어서 나와보니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 있었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이제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길게 통화는 못할 것 같아요. 남편한테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요.
급한 일이시면 남편한테 연락 다시 해주시고 문자라도 남겨주세요. 나중에 회의 끝나서 다시 확인할게요. 야, 너 나 무시하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받아야지. 회의가 무슨 대수야?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를 아주 물러보고 있네. 너 내가 전화 몇 통이나 있어? 이렇게 수십 통 전화할 때 동안 핸드폰 확인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너 정말 날 무시하는 거니? 내가 전화 꼬박꼬박 받으라고 말했어, 안 했어?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정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회의 들어갈 때는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아서 전화가 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의할 때는 전화기 볼 시간도 없고요. 제가 실무자라서 전화기 볼 수가 없어서 이해해 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나오면서도 회의 있어서 전화통화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전화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예의를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너 그리고 왜 출근하기 전에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하고 가니? 그리고 빨래통에 빨래는 왜 세탁기에 넣지도 않고 그냥 갔어? 내가 너 살림해주는 식모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네 일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앞으로 집안 살림 네가 다 해라. 일을 하건 뭐라건 네가 알아서 살림하고 밥도 차리고 다 해. 어머님, 저 일 다니고 있어서 살림 다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설거지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먹은 그릇도 아니었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씻고 나와서 못 봤어요. 빨래는 퇴근하고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아니면 남편 집에 있으니까 남편한테 하라고 좀 해주세요. 요새 사업도 정리하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집에만 있는 사람한테 시키셔야죠. 아니 남자가 무슨 살림을 한다는 거냐?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기죽어서 집안에만 있는 거 안쓰러워 죽겠는데 더 기죽이라고 하는 거니? 너는 어떻게 네 남편 생각을 그렇게 안 해? 네가 밖에서 그렇게 나다니고 있으니까 네 남편이 기피할 시간이라도 있겠니? 너 지금 네 남편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나까지 무시하는 거냐? 시모는 얼토당토하는 일들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집에만 있는 남편에게는 집안 살림 하나도 시키지 않으셨죠. 오히려 남들은 회사 일이며 집안일이며 다 한다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제가 이기적이라는 말도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분가를 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전 6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돈으로 분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분명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은 사업하겠다며 난리 피울 테고 아파트를 구할 수도 없을 거라 생각해 바로 계약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시모의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모는 정말 좋아하셨죠. 전 그게 저희가 분가할 때가 되니 자신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 좋아하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시모께서 저에게 한 말을 듣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어떻게? 돈을 벌써 그렇게나 모았다는 거니? 하긴 뭐 생활비라고 해봤자 300만 원밖에 내놓지 않았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잘 모으고 있었겠네. 그래서 아파트는 어디 쪽에 있다고? 그 동네면 요즘 이것저것 개발되고 있다는 곳 아니니? 어떻게 거기 있는 아파트를 구할 생각을 했어? 잘했네. 그냥 좋은 기회로 좋은 아파트 구하게 됐어요. 계약일이 빠듯해서 일단 계약을 했고 저희는 입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 살림도 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늦게나마 분가할 수 있었어요. 남편 사업은 이제 정리를 했지만 슬슬 일도 시작해야 하고 저희도 아이 계획도 해야 하니까 이번 달 내로 짐 정리할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 아파트 신우 전문의 합격 선물로 주자. 우리 딸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의대 진학해서 공부하기도 바쁜 와중에 오빠는 결혼해서 새언니까지 집에 데리고 들어왔지.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문의 합격했다고 하더라. 어차피 그 아파트 우리 딸 다니는 병원 근처라고 하니 잘 됐다. 언제든지 입주해도 된다고 했지? 쉬는 날에 짐 옮기면 되겠네. 네? 거길 왜 신우가 들어가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거기 들어가려고 저 사고 싶은 것도 하나도 안 사고 진짜 꼬박꼬박 모아둔 거예요. 월급 전부 다 모았으면 벌써 들어갔겠지만 어머님 생활비도 드리면서 남은 돈 겨우겨우 모아서 가는 거라고요. 아니 근데 고생한 건 전데 왜 신우한테 그 아파트를 줘요? 어머님 저 그렇게 안 할 거고 못합니다. 어머 얘 봐라. 욕심 좀 봐봐. 얘. 너니 신우가 너 배려해 준 건 생각도 안 하니? 솔직히 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늙은 시모 놔두고 분가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니? 나도 다 늙어 빠져서 어차피 1, 2년 후면 너희가 나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지금에 와서 분가하면 뭐 할 거야? 거기다가 의사가 살아야 집값도 뛰는 거야. 좋은 마음으로 네 신우 선물로 주렴. 네? 뭔 황당한 소리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100세 시대에 어머님 60대밖에 안 되셨고 저보다 훨씬 건강하시잖아요. 애초에 분가할 생각하고서 여기 들어온 건데 이제 와서 분가를 왜 하냐니요. 제 욕심이 아니고요. 이제 와서 제 권리 찾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껏 생활비도 제가 다 드렸고 저 집안 살림도 다 한 건 아니지만 해왔었잖아요. 돈은 돈대로 드리면서 살림은 살림대로 해왔는데 욕심이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지. 당신 좀 사람 뒤통수 많이 치네. 어떻게 그렇게 돈 모으고 있었으면서 가족들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서운하네. 그리고 당신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분가야? 분가하면 우리 망해. 엄마랑 같이 살 때가 좋은 거지. 솔직히 300만 원에 누가 살림을 해주냐? 고작 6년 합가하고 분가하려고 했어? 어머니 밑에서 6년 더 소양 쌓아. 시모와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집을 신우에게 줘야 한다고 했죠. 전 그 사람들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눠야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시모는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걷어준 은혜를 배신으로 대갚음한다면서 저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했죠. 그간 시모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왔던 것도 저였고 그러면서도 쉬는 날이면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는데 단순히 시모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뭐? 이혼을 한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는지 잊고 있었어? 고작 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지금 네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거냐? 참나. 너 어디 가서 네 얘기 하지 말아라. 욕먹을라. 나처럼 며느리 떠받들고 사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너 지금 그 아파트 네 신우한테 준다고 하니까 반항하는 거야? 아이고 참.
애다 애야. 뭐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소장은 읽어보신 거 맞으시죠? 그동안 저한테 했던 폭언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자료도 다 넘겨서 보내드렸는데 그건 안 보셨어요? 남편이 밖에서 헛짓거리하고 있었던 것도 싹 다 모아서 보내드렸는데 그건 확인 안 하셨나 봐요?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한번 따져보죠, 그럼. 아이고, 얘, 그만해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너는 결혼이 장난이니? 누가 시어미랑 남편한테 소장을 보내와.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너 지금이라도 당장 와서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너 지금은 네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지금 이러는 거 너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들이나 하겠지. 그동안 당신들이 한 짓 내가 싹 다 모아놨어. 지금에서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후회할 뿐이야. 아줌마 그 잘난 아들, 딸이랑 한번 평생 살아봐. 아마 당신 딸도 당신네들 질려서 떠날 테니까.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해 폭언을 날렸고 남편은 아파트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전에 시모가 폭언을 했던 것들, 남편이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모두 유흥주점에 썼던 것들도 다 증거로 제출을 했죠. 거기다가 남편의 폭력성으로 경찰이 출동했던 것을 토대로 접근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고, 전 위자료를 받아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분할해달라고 했지만, 어차피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준 적도 없어서 재산 분할은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모에게 줬던 생활비로 시모의 집 대출금을 갚게 되면서 시모의 집도 분할 대상이 되어 제가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시모와 남편은 그 집을 처분해 분할하고 월세방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에 들어보니 이제야 전문의가 된 신우가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돈도 못 모으고 고생하다 집안 영 끊고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유흥주점을 못 끊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고, 시모는 그런 남편 거두느라 말년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시모는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지만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일은 더 잘 풀렸고 지금은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희망차고 밝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며 공감하는 애청자예요. 똑같은 사연일 순 없지만 각자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이 뻥 뚫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용기 내서 한번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모든 남자가 그렇듯 저희 남편도 처음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저를 얻기 위해 열렬한 대시를 했어요. 그 모습에 넘어가 결혼을 하였고요. 결혼 전 친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지만 시댁 쪽에선 절대 도와줄 수 없다는 말에 저희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때까지 절대로 시댁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준다. 그나마 땅 하나 있는 거 홀랑 팔 수가 있니? 결혼은 원래 너의 힘으로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모아놓은 돈도 있고 결혼 준비도 웬만큼 끝내서 어머님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엄마. 걱정 마.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 지금까지 키워준 것도 고마운데 무슨 도움을 주려고 그래. 마음 안 써도 돼. 뭐 그렇다면 됐어. 나한테 이런 한 푼 바라지 말아라. 나 진짜 땅 하나 있는 거 그거 지키는 거니까 알겠니? 혹시나 해서 채비 치는 거야. 애초부터 이렇게 딱 잘라서 못 해준다고 해야 너네가 기대 같은 걸 안 할 거 아니냐? 안 그래? 어쨌든 내 의사는 이래.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둘이 힘을 합쳐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신혼집을 꾸미는 것도 참 재밌었지만 무엇보다 언제나 내 편이 옆에 있다는 게 마음적으로 든든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겐 형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취직도 못하고 집에선 골칫거리였죠. 하지만 형제 사이 어찌나 우애가 좋은지 남편은 지영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했어요. 늘 술 마시면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와 동생을 찾아대는 통에 정말 노이로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결혼하지 왜 결혼한 동생 집을 그렇게 제 집 드나들며 밤마다 힘들게 하는지 정말 의문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제 결혼 생활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내 동생 얼굴 보러 왔다. 형이랑 2차로 술 한잔 해야지.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두 잔 마시고 찾아온 거야. 아, 형, 잘 왔어. 여보, 여기 안주 좀 내와. 간단한 걸로. 나도 형 보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네. 오늘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신 거야? 아휴, 그냥 사는 게 뭔지. 참 남들은 취직하고 결혼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는 게 속상해서. 에이, 남들보다 조금 느릴 수 있는 거지. 형 그렇게 생각 마, 어? 형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보, 빨리 안주 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당신도 그만하고 얼른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아주버님도 많이 취하셨는데. 아, 재주씨,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안주거리 국물로 좀 내와 주실래요? 속이 허한 게 국물이 당기네요. 본인들끼리 저렇게 위로해주고 위해주는 게 솔직히 웃겼어요. 남들보다 좀 더 이성적인 편이라 사실 아주버님이 정말 한심했거든요. 저렇게 감쌀 게 아니라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사회에 발을 들이게 해야지 매번 저런 식으로 위로만 해주면 답이 나오나 싶었죠. 이 정도는 애교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뻑하면 일하고 있는 남편을 불러내서 용돈도 뜯어갔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남편은 그런 형에게 끌려다니며 매번 조금씩 돈을 주었고요. 뭐가 잘못된지 한참을 모르더라고요. 정말 속상한 나날이었어요. 내가 지금 잠깐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거든? 어떻게 한 5만 원만 안 될까? 그래도 지갑에 돈은 넣어두고 다녀야지. 아무래도 택시도 타야 하고 이것저것 밥도 먹을 텐데 너무 빈털터리면 좀 그렇잖냐. 그렇지.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5만 원이 뭐야? 여기 10만 원. 당당하게 형 줬어. 괜히 아끼지 말고, 알겠지? 고맙다, 자식. 너밖에 없다니까. 내가 어버 키운 보람이 있어, 내 동생.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힘이 난다, 힘이 나. 그래요. 형제가 우리 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돈 얘기는 어려워 말고 나한테 언제든지 해, 알겠지? 기죽지 말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도 서로의 앞가림만 할 뿐이지 아이까지 밀어가면서 악착같이 살고 있는 신혼부부였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참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오니까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별 대수롭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독한 사람 취급을 하며 얘기했어요. 말이 애초에 통하지 않았어요. 여보, 아주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매번 저녁마다 오셔서 술상에 가끔 용돈까지 달라고 하시고 40이 넘었는데 본인 앞가림은 본인이 해야지. 왜 맨날 자기한테 그렇게 의지하는 거야? 난 자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쫄쫄매? 뭐? 아니, 형이 지금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지. 피를 나는 형제인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내가 형이 둘이냐, 셋이냐? 고작 한 명 있는데 이걸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 형 안타까운 사람이야. 취직도 안 되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안 힘들어? 나 자기랑 결혼한 거지. 자기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냐고. 피해라니. 우리 형이 무슨 세균 덩어리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우, 기막혀. 너 원래 이렇게 독한 여자였구나?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아무튼 다시 한번 형한테 끌려 다녀봐. 나 가만 안 있어.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조금만 이해해줘. 형도 형 나름대로 고충이 얼마나 심한데. 네가 꼭 그렇게 안 해도 형도 언젠간 앞가림 할 거야. 남편에게 경고를 했지만 딱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드디어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장남이 취직을 하니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시고 남편도 기뻐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순전히 본인 앞가림을 하겠구나 생각하여 기뻤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주버님 회사가 저희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방 하나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를 한 달에 한 번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생활비 굳이 안 받고 집에 들이기 싫었죠. 반찬은 어떻네, 밥은 어떻네 하실 게 뻔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주버님까지 챙기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희도 빠듯한데 생활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으니? 그냥 돈 번다고 생각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올 건데 너랑 부딪힐 일도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이참에 돈 번다고 생각하고 방 하나 내줘라. 따로 나가 사는 것보다 낫지. 네? 그건 좀 저희가 신혼이기도 하고 사실 불편하죠, 어머님. 갑자기 아주버님이랑 산다고 생각하면요. 뭐가 불편해? 방도 따로 쓰는 거구먼. 이럴 때 도와야지. 엄마 알겠어. 형 들어오면 나야 좋지. 걱정도 덜 되고. 그래, 마음 좀 곱게 써라. 어쩜 그렇게 너밖에 몰라? 외동이라 그런지 형제정이 없어서 그런가? 에휴, 가끔 보면 좀 그렇다니까. 가끔 보면 나도 이 사람 정없다고 느낀다니까. 어쨌든 형 들어올 거니까 그리 알아. 형제 좋다는 게 뭐냐? 네가 좀 이해해. 제가 안 된다고 해봤자 이미 남편 선에서 다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주버님과 이런 식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시어머니가 집으로 가신 후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화를 내고 따졌죠.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면서 절 설득했어요. 그렇게 애원을 하니 모른 척 할 수는 또 없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 아주버님 때문에 힘든 나날이었죠. 나 절대 못해. 내가 왜 아주버님 눈치 보며 살아야 해? 솔직히 이 집 할 때 어머님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권리로 아주버님을 이 집에 들이겠단 말이야? 당신도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알겠어? 여기 사는 사람 나도 있어. 아, 제발. 이미 형은 여기 들어와서 사는 줄 아는데 그럼 어떡해? 네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거저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낸대잖아. 우리도 생활비 빠듯하기도 하고 그거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참아주라. 싫다고. 차라리 남을 들이는 게 편하지. 내가 아주버님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나 있어? 우리 가뜩이나 신혼인데 불편하다고. 내가 너 불편하지 않게 다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진짜 잘할게. 너 신경 안 쓰이게. 남편의 계속되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대로 아주버님이 집에 들어오자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매번 예의 없이 문도 벌컥벌컥 열어댔고 먹고 설거지통에 쌓아두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내겠다던 아주버님은 한 달만 생활비를 냈을 뿐 그 다음번부턴 생활비를 내지 않았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생각한 대로 불편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아주버님은 격하게 화를 내며 적반하장이더라고요. 눈치가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아주버님은 뻔뻔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뭐라고 하는 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오히려 집주인인 제가 눈치를 봐가며 아주버님에게 돈 얘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완전 주객전도인 셈인 거죠. 아주버님,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는데 생활비 좀 주시겠어요? 지난달도 그렇고 지지난 날도 그렇고 매번 안 내시던데 힘드시면 일단 한 달치라도 먼저 주세요.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주시긴 하셔야죠. 말도 없이 이렇게 안 주시는 건 좀 그렇네요. 뭐예요? 아니, 그럼 내가 그 돈을 떼어먹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더 무섭다더니 남보다도 더하네 진짜 야박하게. 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줄게요. 아직 월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참나, 누굴 거지로 하나 진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버님이 몇 달째 생활비를 안 주시니까 하는 말씀이죠. 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닌데. 가끔 보면 재수씨 너무 야박한 거 알아요? 그깟 생활비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뭐 형제끼리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지. 참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저 뒷모습 꼬락서니를 진짜 콱 하고 지워받고 싶더라고요. 누가 잘못했는데 저러는지,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 남편은 퇴근 후 형에게 돈을 달라고 했냐면서 저에게 또 화를 내었어요. 그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는지 정말 의아했죠. 본인 형이랑 살지 왜 나랑 사는지 진짜 이해 불가였거든요. 그날 그렇게 둘이 대판하고 속상했습니다. 형한테 눈치 좀 주지 마. 네 형제라도 그럴 수 있어? 형이 돈을 괜히 못 내겠냐? 힘드니까 못 냈겠지. 넌 어쩜 그렇게 정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냐? 가끔 보면 진짜 독사 같아. 정도 없고 연민도 없고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 나이에 그러고 있는 게.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한심하지. 나이 40이 넘도록 뭐 하나 제대로 이뤄놓은 것도 없이 저렇게 동생네 빌부터 사는데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데? 좋으면 둘이 살지 왜 결혼했냐고. 내 말이 틀려? 당신도 진짜 너무하다. 나 고생하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저 형 엄마. 왜 엄한 여자 데려다가 신세 망치냐고.
아예 이 집에 들이질 말았어야 해. 뭐야? 너 우리 형 무시하지 마. 그건 날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어? 어쨌든 형한테 당분간 돈 얘기하지 마. 정 모자라면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요즘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거 같던데 너까지 더해서 그 스트레스를 보태야겠냐? 작작해. 어처구니가 없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정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딱 봐도 15살 이상 차이나 보이는 여자였죠. 누가 봐도 아빠와 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걱정스럽던 아주버님이 장가를 간다고 하자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이제 걱정은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살짝 의아했습니다. 저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아주버님 뭐 볼 게 있다고 혼전 임신까지 하면서 결혼을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축복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님 되실 분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말이에요. 이제 내 걱정은 없다 아주. 우리 그네 장가 가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내가 진짜 여한이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예쁜 색시감을 데리고 오려고 그동안 뜸을 그렇게 들였어 아주. 오늘은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좋아. 어쩜 이리 좋을까? 그러니까 형수님 우리 형 잘 부탁해요. 이렇게 보니 아주 잘 어울리는 한상이네요. 진짜 형 너무 축하해. 잘 어울린다. 우리 재수씨도 한미모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재수씨는 인물도 아닌 거 있지? 나 진짜 잘 살 거야. 두고 봐.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드디어 우리 아주버님도 짝을 찾으셨다니 정말 기분 좋은 일이네요. 경사예요, 경사.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할 때는 단 한 푼도 해주실 수 없다는 것과는 달리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자 하나 있는 땅을 팔아 집이며 조그만 분식집까지 차려주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섭섭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들도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렇지만 남편은 전혀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좋은 일에 초치지 말라면서 말이죠. 저 역시 아주버님이 정말 앞가림을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나 있는 땅까지 팔면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겠거니 좋게 생각하기로 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저 큰아들 하시는 꼴 같았거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한텐 딱 잘라 아무것도 못 해주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아주버님한텐 이렇게까지 바리바리 다 해다 주실 수 있어? 집이며 가게며 참나. 우리 이 집 할 때 진짜 간신히 했잖아. 그때도 모른 척 하시더니 너무하신다. 엄마가 오죽 좋으면 그러시겠어? 형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삶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가 이해해.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아, 그래. 또 나만 나쁜 년이지? 이 집에선 나만 독사야, 안 그래? 아주버님 결혼하실 분도 좀 의아해. 솔직히 그렇게 어리고 잘났는데 왜 나이 든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지도 의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의심 안 하고. 무슨 뜻이야? 형수님이 그런 무슨 목적이라도 있다는 거야? 너 말 조심해. 어디 가서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알겠어? 네, 그래야죠. 제가 무슨 입만 뻥끗했다 하면 이 집 식구가 다 같이 달려드는데 제가 별 수 있겠나요? 말 조심해야지. 남편은 저보고 입단속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 주더라고요. 저 역시도 의심은 갔지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부터 집 가게까지 모든 걸 어머님이 다 해줬던 터라 아주버님과 형님 되는 분도 입이 싱글벙글이었죠. 하지만 형님 또한 어려서 그런지 철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아이만 집에 혼자 두고 놀러 나가는 일이 허다했고 매번 아주버님과 대판 싸우곤 했어요. 그렇게 싸울 때면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셨고요. 본인은 손목이 아프다며 애를 절대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항상 일찍 퇴근한 저에게 아이를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네가 애 좀 봐라. 또 그네 나갔다. 진짜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가게나 또 올 것이지.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작정 매번 이렇게 아이를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형님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안 받으니까 그렇지. 너 어딜 나갔는지 한 번 나가면 함흥차사야 아주. 어떻게 애만 두고 밖에 나가는지. 네 신랑 나가서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못 산다 정말. 아유 속상해 정말. 내가 손목이 안 좋잖니. 애를 보기 힘드니까 젊은 네가 좀 봐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모른 척하니? 제가 그래서 처음에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형님이 나이도 어리시고 얼마나 지금 나이에 놀고 싶었겠어요. 아 정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할 것 같은데 차라리 시터를 쓰세요 그냥. 아주버님 가게 하는 동안 그래도 수입은 있잖아요. 어머, 남한테 돈 주면서까지 애를 왜 맡겨? 네가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 낫지 안 그러냐? 좀 봐줘라. 네가 가족이잖니.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아이 볼 것을 요구했어요. 매번 거절을 해도 아이를 둘러엎고 집으로 오는 통에 참 난감한 날이 일수였죠. 오히려 아주버님과 형님이 싸울 때면 피해는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늘 애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그럼 아주버님이 가게를 마치고 항상 아기를 데리러 오셨고요. 아주버님이 장가를 가도 저희 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재수씨, 우리 아이 저녁밥 다 먹인 거죠? 우리 애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 반찬 부탁드릴게요. 뭐 밥숟갈 한번 얹은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데리러 올 동안 밥 먹이고 목욕시키면 딱이겠네요. 부탁 좀 합시다. 가자 이제. 아주버님, 말이 쉽죠? 그게 쉽나요? 옛말에 애 봐주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는 말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뭐 재수씨 밥 먹을 때 그냥 한 번만 신경 써달라는 건데 뭘 또 그리 받아들여요. 하여간 우리 재수씨도 참나. 원래도 뻔뻔한 인간이었지만 아주버님은 뻔뻔 그 자체였어요.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형님네는 둘째가 생겨버렸고 역시나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까지 낳았으니 철 좀 들었겠지 했지만 똑같았어요. 오히려 매번 싸우고 집을 나가는 형님이었죠. 그럴 때마다 아이들 봐주는 건 제 몫이 되었고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아이까지 미루고 있는 마당에 남의 애나 봐주고 있는 꼴이 황당했거든요. 아, 시터를 고용하시라든지 하라 그래. 왜 매번 내가 희생해야 해? 형님 집 나가는 건 다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내가 애들 못 봐주는 건 아주 죽일년이지? 어쩜 그래 사람들이? 나 이제 희생 안 할 거야. 정말 짜증난다.
왜 내가 두 부부 사이에 매번 껴서 이렇게 희생당해야 하냐고. 당신이랑 어머님이 애 보는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강요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건데? 아, 그럼 어쩌냐. 엄마 손목 관절이 안 좋아서 애를 못 본다는데. 너라도 봐줘야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그럼 형님은, 아니 형님한테 따끔하게 얘기해야지.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애들 있는 아줌마가 매번 그렇게 놀러 나간다는 게 말이나 돼? 아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지. 매번 애 봐주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어쩜 그렇게 아주버님이랑 똑같이 뻔뻔하냐 진짜.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겠어.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지? 정상이 아니었던 거지. 아, 그만 좀 해. 애 좀 봐준다고 진짜 생생 엄청 내네. 형제가 좀 어려우면 돕고 사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떽떽거릴래? 뭐? 땡땡? 그럼 당신이 봐. 왜 나한테 넘겨? 내 형제야? 당신 형제잖아. 앞으로 나 손 뗄 거니까 그럼 당신이 해결하면 되겠네.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약가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매번 같은 문제로 싸우다 결국 형님이 아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정도 없이 애들만 팽개치고 말이죠. 집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장사를 해야 하는 아주버님은 애들을 둘러엎고 가게로 나가게 되었고, 그런 아주버님을 보는 시어머니 눈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우리 장남 불쌍해서 어떡해? 에휴, 우리 아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나쁜 년 때문에 이게 뭔 꼴이야? 정말 내가 못 산다. 에이, 엄마, 괜찮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됐어. 이혼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단념해요. 뭐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인가? 우리 아들 불쌍해서 그렇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자나 잘못 만나서 우리 아들 어쩜 좋아. 내 아까운 아들. 저 역시 솔직히 안타깝긴 했지만 제 일하는 것도 벅찬 마당에 무엇을 신경 쓰랴 하며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외면한 거와는 달리 결국 이혼한 시숙애들은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말이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본인 아들은 아까워 죽으면서 저보곤 당당하게 아이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에이구 어쩌냐. 이 애들 불쌍해서. 지 엄마 집 나가고 애 아빠 혼자 이 키우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안 그러니? 난 그 꼴은 못 본다. 그럼 어쩌시게요. 뭐 방법 있나요? 형님 전화도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무책임할 수가 있대요? 애를 왜 낳았는지 참. 그리고 이혼을 해도 양육비나 이런 건 줘야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시터 구해서 차라리 애들 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 좀 해봤거든. 뭐 너도 우리 집 가족이기도 하고 애도 지금 없잖니. 네가 좀 봐줬으면 하는데. 네?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 제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다 참았는데 저 애 못 봐주니 그렇게 아세요. 똥줄 빠지게 애 키우는 장남 불쌍하지도 않니? 시집으로 왔으면 시댁 조카도 공동육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도리인 거지. 누가요? 제가요? 어머님 진짜 말씀 웃기게 하시네요. 공동육아? 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고요. 무슨 어머님이 그러라면 제가 네 그러겠습니다. 이럴 줄 아셨어요? 전 절대 애들 못 봐주니까 그리 아세요. 시터를 쓰시던 애들 돌봄 신청을 하던 알아서 하세요. 뭐야? 너 진짜 이럴래? 그럼 손목 안 좋은 내가 보랴?
네가 있는데 왜 남한테 돈을 줘가며 애를 봐달라고 하냐고? 시어머니는 시집을 왔으면 시댁 조카도 공동 육아해야 한다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집 구석에 붙어 있었나. 남편이 정상이기라나 시엄마가 정상이기라나 어느 하나 정상이 없는 집구석인데 내가 왜 여기에 계속해서 붙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소리한 시댁 뒤엎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미친놈의 집구석.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됐고, 며느리 파업이야. 알아서 새 식구 도란도란 살아봐. 그렇게 내 식구 내 형제하니까 본인들은 잘할 거 아니야. 피가 안 섞여서 그런지 난 절대 이 짓은 못하겠으니 알겠어? 당장 이혼이야. 무슨 이혼? 애 좀 봐달라고 했기로써니 그럴 거야? 그냥 잠깐만 봐달라는 거야, 어?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진짜? 우리? 너한테 우리는 네 어미, 너 형밖에 없잖아. 난 이 집 식모 아니니? 아주 모른 척 눈 감아주고 다 들어주니까 날 호구로 맞지 너희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그렇게는 안 살아. 당장 이혼 소송 접수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내봐준 비용 이 집에서 식모살이 한 거 다 청구할 거야. 알겠어? 돈이나 준비해. 나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갈 거니까. 알겠지? 어머머, 저거 본색 드러내는 것 좀 봐. 애 좀 봐달라고 했기로써니 지금 이혼 얘기를 하는 거냐? 너 원래 그런 애였냐? 그래, 나 원래 이런 애다. 그럼 원래부터 이 집구석은 양심이 그렇게도 없으셨어?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잖아. 이건 무슨. 아니, 지금 자기 너무 화나서 그러는데 좀 진정 좀 해, 어?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가족이잖아. 니네 세 식구만 가족이지 무슨. 난 한 번도 가족인 적 없었어. 그냥 이 집에서 희생하는 인간인 거지. 난 이대로 못 살아. 제가 반박을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도 제 모든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참고 살았냐며 말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고작 4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혼은 남편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에게 헛된 노동을 시킨 시어머니와 시숙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전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소송을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숙은 절 죽일년 나쁜 년 하며 욕을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본인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니까요. 나쁜 년? 우리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감히? 자기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소송까지 걸어? 참나. 재서씨,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뭡니까?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매정? 나쁜 년? 참나, 확실히 알았네요.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참고 살았는지. 이따위 인성이라면 역시 지금이라도 손절치길 잘했다고 100번 생각해요. 어미부터 아들들까지 제 정상이라고는 없는 집구석. 시댁에서 독서를 들으니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자극제가 되었어요. 소송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과론적으론 제가 이겼습니다. 어찌나 고소하고 속이 시원하던지 아마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같다고 느껴졌어요. 시간은 꽤 걸렸지만
결과론적으론 늘 당한 저에게 기쁨을 안겨준 소송이니까 말이죠. 이제 시원하냐? 네 뜻대로 돼서? 참, 너무하다 진짜. 우리 형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지. 그걸 못 참아서 그래? 우리 형? 네가 챙겨. 왜 나보고 대리효도를 하라고 해? 너네 엄마나 너네 형, 너 그렇게 새 식구 딱 잘 어울려. 알아서 살아. 정상인 난 도저히 너네 집구석에 못 끼겠다. 내가 진짜 손절 쳤어야 했는데 앞으로 나아질 날만 있겠거니 생각한 내가 어리석었어. 그래도 공부 많이 했다. 이제 인간 거르는 유형은 확실해졌거든. 새 출발하려거든. 너도 네 가족이랑 연 끊고 살아. 내 가족 모욕하지 마. 다른 여자였다면 아마 참았을 거야. 너무한다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 일인데 참 매정해. 정신 못 차렸네. 넌 소송이 아니라 쳐 맞아야 해. 알아? 내 손 더러워질까봐 안 때리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아. 알겠니? 뻔뻔한 놈. 전 그렇게 남편과 모든 소송을 마치고 헤어졌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고 워낙 정이 떨어져서인지 미련 한 톨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나?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하루만 애 좀 봐달라며.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났네요. 정말 이 사람들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인지 놀라서 말이에요. 가뿐히 문자를 씹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 제 남편을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그 도망간 형님은 가게 보증금까지 가지고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백방으로 아주버님과 시어머님이 형님을 찾고 있다고 했고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죠. 역시 그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상했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참 모질기도 하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본인 핏줄인데 아이 둘이나 버려놓고 그렇게 도망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혈색도 좋아졌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 힘들었던 일을 웃으며 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일이 생각나 웃음이 나네요.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제 글 재미나게 읽으셨나요? 읽으시면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저 세월 어떻게 참았는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겐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제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동물인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별로 믿지 않았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20대 중반에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우울한 날을 지내고 있다가 30대 초반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닫혀있던 제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녹여주는 남편을 보고 재혼을 결심했죠. 남편도 재혼이었고 남편은 2살 배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재혼이라 딱히 결혼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없었지만 사실상 부모님은 조금 걱정을 하시긴 하셨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엔 무슨 용기가 그렇게 있었는지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제 딸 같은 마음이 덥석 들더라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결혼을 했어요. 네 자식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남의 자식 키울 수 있겠어? 워낙 정서방이 든든하기도 하고 널 그렇게 아껴주니까
엄마가 이래저래 할 말은 없다만 잘 생각해. 네 자식처럼 평생 키울 수 없으면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엄마, 걱정 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자식처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의 걱정이 있었지만 엄마도 저를 믿어주었어요. 저 역시 너무 우울했던 삶과 비교되게 지금 남편을 만나 행복한 마음이 더 컸기에 딸도 보자마자 제 자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참 행복하고 단란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순간부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 낳진 않았지만 참으로 벅찬 하루하루더라고요. 이런 게 엄마인가 싶었어요. 나 만나서 고생이 많지? 그래도 우리 테리 커가는 모습 보면서 네가 조금이나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고맙다. 우리 애한테 넘치게 잘해줘서.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테리랑 나랑 너 행복하게 지내자. 알겠지? 너무 고마워, 여보. 에이, 무슨. 테리는 완전 내 딸이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그런 말 마. 참 테리 보면 너무 좋은 거 있지? 벅차기도 하고. 나도 꿈만 같아. 너랑 결혼한 게. 우리 테리도 복 받은 거지.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애딸린 호랍이 구제해줬다고 시댁에서도 저를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 덕분에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딱 한 사람, 저를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동서 때문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동서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먼저 시집을 온 며느리였어요. 유일하게 저한테 적대적인 동서에게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지만 동서는 열등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그마한 거에도 화를 잘 내고 예민한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와는 늘 다툼이 잦곤 하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많이 잡는 동서였기에 시부모님도 온전히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지만 그럴수록 동서는 더 하더라고요. 아니, 형님은 벨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대단한 인격을 가진 건가? 어떻게 저렇게 남의 애를 키울 수 있는지. 동서, 그런 말 조심해. 테리가 듣겠다. 나 한 번도 테리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그런 말은 조심하라고. 제가 뭐 없는 말 해요? 아니, 형님 하는 게 놀라워서 그렇죠. 뭐 저희끼리 있을 때만 보여주는 척 하는 건지 집에서도 똑같이 테리한테 이러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가끔 보면 놀랍거든요. 전 지금 제 아들 재민이도 가끔 미울 때가 있는데. 너 그런 말 하려면 재민이 데리고 얼른 가라. 어디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니? 지금 큰애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테리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야? 마음껏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알겠어? 첫째 너도 그냥 흘려들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네, 마음에 안 담아둬요. 동서, 말 조심 좀 해.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그렇네. 테리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 마. 시어머니는 늘 저의 편이 돼주시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는 더욱더 제가 못마땅한 모습이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동서는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았죠. 그 이유는 본인은 아이를 직접 낳고 기르면서 생긴 튼살과 살처짐,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서방님과 다투고 하면서 저의 이런 삶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였죠. 정말 어이가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저에게 항상 말끝마다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비수가 되는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어머님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러고 살고 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어쩜 아들들을 키워도 이렇게 다른지. 제가 이렇게 된 건 본인 아들 때문이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남편만 잘 만났어 봐. 내가 이렇게 됐나? 아니 뭐야? 넌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어디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래, 둘째가 네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게 부부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와서 분란을 만들고 가? 너 진짜 우리 집을 어떻게 보는 거냐? 동서,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부부싸움은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지. 동서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조심 좀 해줘. 형님은 빠지세요. 형님이야 아주버님 돈 잘 벌어 출산도 안 해봤으니 몸이 망가져 뭐가 망가져? 곱디곱게 애 하나 키우면서 아주버님 돈 펑펑 쓰는 사람이 고민이 있겠어요? 참나, 아주 여기서 나만 나쁜 사람이지?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는 무슨? 팔자 좋은 형님은 제 마음 절대 모르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동서,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 진짜 사람 마음 이렇게 후벼 파는구나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이유라도 알자. 동서는 이 말을 하고 조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매번 모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러네라고 생각하며 애써 참으려고만 했어요. 그저 딸아이에게 말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시간은 흘렀고 제 딸과 조카가 나란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날, 동서와 같이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는 날이 되었죠.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는 동서였지만 그래도 아이들 입학식이니 같이 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교실로 들여보내고 저와 동서가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여자가 오더라고요. 동서는 그 여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얼른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래 학부모인가? 누구지? 라고 생각했어요.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아우, 연락도 안 되시고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알아요? 그래도 아이 입학하는 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연락드린 거예요. 아, 이쪽은 그 테리 키워주는 계모. 그리고 여긴 테리 친모예요, 형님. 안녕하세요. 동서 통해 말씀 많이 들었어요. 뭐 그래도 테리 많이 예뻐해 주신다고. 뭐 근데 당연한 거지만요. 아유, 내가 우리 전영님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종종 보니까 좋아요. 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가 볼까봐도 당황스럽고 여태까지 제가 친엄마인 줄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친모가 나타나니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반갑지도 않은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동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오늘 일은 정말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다분했죠. 너무 화가 났지만 당황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어머, 형님, 당황하셨어요? 너무 욕심 아니에요?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애 한번 친엄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하여간 욕심도. 제가 말했죠? 테리 계모가 이렇다고. 어쩜 인정이 없어.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런다니까. 그러게. 아, 제가 온 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사실상 제가 친모인데 딸 좀 만날 수 있죠. 동서랑 저랑 워낙 친했어요. 그러다 뭐 전 남편이랑은 안 좋게 이혼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전 테리 한 번도 잊어본 적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그리고 테리를 위한다면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고 와야 하지 않나요?
무턱대고 와서 테리만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가주셨으면 해요. 테리 아빠랑 상의해보고 아이 문제는 연락드릴게요. 테리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라면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동서가 알아서 잘 배웅해드려. 나 테리 곧 끝나니까 테리랑 먼저 갈게. 그럼 이만. 어쨌든 반가웠습니다. 조심히 살펴 들어가세요. 심장이 쿵쿵쿵 뛰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말이죠. 딸아이가 놀랄까봐 교실에서 나오는 걸 얼른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친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아이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의 이혼 과정을 상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화를 내니 당황했지만 그날 남편에게 듣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뭐? 재수 씨 진짜 안 되겠네. 아, 그 사람 바람나서 이혼하고 애 절대 안 본다고 양육권에 친권 포기각서까지 쓰고 애 절대 안 보는 조건으로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데. 이제 와서? 아니 근데 재수 씨 아직도 연락하고 있었대? 참나. 아, 그런 거야? 아, 오늘 너무 당황했어. 혹시라도 테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테리는 내가 친엄마인 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안 되지. 그 여잔 애 볼 자격도 없어. 갓난쟁이 애 두고 바람나서 집 나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엄마라고. 절대 안 되지. 아휴,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든 핏줄은 끌리는 건데 억지로 못 보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너무 심란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정리를 깨끗이 했어야 했는데. 재수 씨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여자도 웃기네. 돈까지 뜯어가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테리를 보러 온대? 아, 동서는 그런 여자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 정말 기막혀. 하여튼 동서한테 다음에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어. 너무 당황스럽다. 남편은 애 엄마는 애를 볼 자격이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그리고 나서 시댁에 와 있는 동서에게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동서는 본인이 잘했다는 양 큰 소리를 내었고 시어머니와 서방님까지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서는 또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모든 분란을 제가 일으킨 것처럼 말이에요. 늘 동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말이죠. 하지만 저도 그날 너무 화가 났기에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화를 많이 내는 날이었죠. 재수 씨, 얘기 들었어요. 다신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 진작에 안 본다고 각서까지 쓰고 그렇게 나간 사람이고 제가 오히려 위자료까지 줬어요. 애 안 보는 조건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애가 초등학생인데 얼굴을 들이밀다뇨. 그 사람은 애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재수 씨가 뭐 만나는 사람이니 제가 그것까지 터치할 이유는 없지만 다신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아니, 천륜이 끊어지나요? 형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외면합니까? 그리고 테리도 알 건 알아야죠. 너 제정신이야? 어디라고 그 여자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해? 너 진짜 왜 그러니? 아니 그 여자를 아직도 만나고 다녀? 형님 좋은 사람이에요. 한순간 실수는 했지만 지금 테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데. 그리고 막말로 계모가 친엄마만 하겠어요? 뭐라고? 동서 말 조심 좀 해. 말끝마다 계모 하는데 나 한 번도 테리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알았어? 야,
너 돌았냐? 아니 진짜 이 집안의 분란은 네가 다 만드네. 하여간 똑같다니까. 전 형수나 너나. 내가 진작 알아봤어. 엄마 죄송해요. 형 미안해. 그리고 형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점점 더하네요. 뭐가 불만인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뭐야?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나 당신 와이프야. 내 편 들어주질 못할 망정. 지금 자기네 식구들이라고 감싸는 거야? 너 그만 좀 해. 나 참는데 여기까지야. 지난번에 당황해서 말은 더 못했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개념 없게 행동하면 가만 안 있어. 동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서방님께 쏘아 붙이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딸에게 허튼 소리를 할까봐 정말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비밀을 숨기고 있을 바엔 그냥 딸에게 다 말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고 판단이 들었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말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흘러 딸이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사춘기가 된 딸이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저와의 유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더할 나위 없는 모녀 사이가 되었죠. 깊은 나날이었어요. 엄마, 오늘 끝나고 카페 가서 아이스 초코 한잔 할까? 나 요새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엄마랑 힐링하고 싶어. 그래, 그러자. 오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가서 다 사줄게. 공부는 쉬엄쉬엄 해. 공부가 다가 아니야. 알겠지?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우선이야. 혹시라도 힘들면 엄마한테 언제든 얘기해. 알겠지? 엄마는 네 편이야 항상. 사실,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도 엄마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오늘 학교 끝나고 연락할게. 딸과 저는 여느 모녀지간과 마찬가지로 애틋하고 좋은 모녀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 철이 빨리 든 딸을 보며 혹시라도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자라준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앞으로 이대로만 커나가면 시집도 보내고 무탈하게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그런 나날들이었죠.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늘 명절에는 다 같이 시댁에 모여 함께 보냈던 터라 그날도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있던 터였죠. 그날 딸아이가 야물딱지게 참 음식 준비를 잘 돕더라고요. 매번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힘들다고 옆에서 한참을 같이 준비해주던 터였어요. 너무 고마운 딸이었죠. 에이, 들어가서 놀라니까. 이거 엄마가 해도 되는 거니까 넌 이런 거 하지 말고 누워서 쉬거나 책 보거나 해. 얼른. 싫어. 내가 안 도와주면 엄마 힘들잖아. 그러니까 같이 해. 그리고 왜 작은 엄마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엄마만 해? 작은 엄마는 이것저것 또 할 일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엄마 혼자 해도 되니까 얼른 쉬어. 아유, 우리 대리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씨 봐라. 곱다 고와. 네가 아주 잘 키웠어, 딸내미. 똑소리 나게 예쁘게. 에이, 대리가 잘 자라준 거죠. 전 그냥 옆에 있어준 거밖에 없어요. 그치, 테리야? 지금처럼 이렇게만 자라주면 좋을 거야.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딸까지 하하호호하고 있었을 무렵 동서는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한지 표정이 뾰로통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는 모습이 보기가 좋진 않았지만 최대한 부딪히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니 애초에 분란을 만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동서는 또다시 긁더라고요. 그러게. 테리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쁜 짓만 골라 할까? 안 그래요, 어머니? 아무리 봐도 형님도 별로 안 닮았잖아요. 너 또 허튼 소리 하려고 한다. 너 허튼 소리 하려면 그냥 집으로 가라. 너만 오면 이 집의 분란을 아주 사서 만들어. 알아?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무슨 이 집안의 시한폭탄도 아니고. 어머님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불쾌해요. 내가 괜히 그러니? 네가 입만 열었다 하면 괜한 분란을 만드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아유, 됐다. 말을 말아야지 내가 원. 시어머니와 동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동서는 화가 났는지 제 옆으로 와서 제 귀에 대고 딸아이가 들리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그동안 억눌려 있던 화가 폭발하는 것 같았지만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애써 꾸역꾸역 참으려고 했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어딜 가도 실드, 저길 가도 실드. 신엄마인 척 연기도 참 잘하시네. 이혼녀가 이 집으로 제 시집 와서 아주 팔자 폈지? 돈 많은 남편의 토끼 같은 딸, 그리고 너그러운 시어머니까지. 참 무슨 복이 있어서 어이가 없네.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말 조심 안 해? 오늘은 내가 테리가 있으니까 참는 거야. 진짜 그 주둥이 그만 놀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의 말을 엿들은 딸이 본인도 참기 힘들다는 듯이 아주 큰 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 소리를 내뱉는 순간 서방님은 그 얘기를 듣고 동서의 머리채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그 뒤로 뒤따랐고요. 지긋지긋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도 다 알아. 엄마가 나 키워준 엄마인 거. 나 어렸을 때 친엄마인가 뭔가 하고 작은 엄마가 데리고 왔잖아. 아니야? 그때 그 여자가 그러더라. 본인이 내 친엄마라고. 그러니까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협박하지 마. 알겠어? 친엄마라고 해도 얼마나 천박스럽던지. 내 피를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거 알아? 친엄마인지 뭔지 아는 아줌마가 말하길 재민이 작은 아빠 아들 아니라고 하더라. 이 집은 아주 콩가루라고 하면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테리야? 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친엄마 만난 거는 비밀로 하기로 한 거잖아. 너랑 나랑. 내가 만나고 싶댔어? 작은 엄마가 다 꾸민 거잖아. 나보고 친엄마랑 친해지라며. 근데 그 여자 입이 그렇게 가벼운 줄은 몰랐나 봐. 내가 그 여자 만나서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그나저나 재민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너 그 입 못 다물어?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아니, 네가 오해한 거야. 그 여자가 무슨 착각을 했는지. 딸아이의 말은 실로 경악스러운 말이었죠. 이미 내가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동서의 엄청 큰 비밀도 알고 있었어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천박한지 아이를 붙잡고 할 말 못할 말을 하면서 그 집이 그렇게 콩가루다 하는 걸 얘기해줬다고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다 할 것 없이 동서는 서방님께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동서를 끌고 향한 곳은 어머님네 집 뒷산이었죠. 그곳에 동서를 패대기 치고 생매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없었으면 동서는 산채로 생매장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서방님의 분노 게이지는 최상이었습니다. 무서웠죠. 너 바른 대로 말해. 재민이 내 아들 아니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내 아들 치곤 너무 나랑 안 닮았지.
너랑 나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재민이가 생겼다고 해서 의아하긴 했는데 여태껏 내 뒤통수를 쳐?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쟤 지금 헛소리 듣고 와서 그러는 거야. 고작 중학생 말을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 흙을 왜 뿌려, 나한테? 나 이대로 죽일 셈이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응?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떡해? 입 다물어. 그동안 집에서 분란 만든 거 다 용서 못해. 너 자신이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주둥이를 나불거려? 너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알아? 이 사회의 악아. 너 오늘 내가 산채로 묻고 나 그냥 깜빵 간다. 알겠어? 어머, 형님, 어머님 도와주세요.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예요? 여보, 진정해. 흙 좀 그만 뿌리란 말이야. 동서의 변명을 들어볼 여주도 없이 서방님은 그대로 삽을 들고 동서에게 흙을 뿌리며 생매장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저와 시어머니가 서방님을 말렸고 서방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들로 키운 아이가 본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어쩜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동서도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집안이 아수라장 된 거죠. 전 정말 가소롭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남의 딸을 키운다고 하면서 정작 서방님께 남의 아들을 키우게 한 본인 생각은 1도 안 했다는 게 더더욱 놀라웠어요. 참 사람이 어쩜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재민이 네 아들 아니다. 어쩔래? 내가 뭐가 모자라서 형님처럼 못 사냐고. 이 집에 재산이 있으니 지금까지 내가 붙어 있었던 거야. 너만 볼 거였으면 붙어 있지도 않았다고. 오죽했으면 재민이 네 아들 아닌데 속였겠니? 뭐야? 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재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걸 숨겨? 그리고 깨끗한 것도 아닌 게 매번 우리 딸한테 새엄마 핑계대면서 협박을 하려고 해? 너 내가 가만 안 둬. 네 인성이 그따위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10몇 년을 너한테 휘둘린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깨. 알아? 나쁜 것 같으니라고. 형님같이 남자 잘 만나서 팔 잡힌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모르면 아는 척 좀 그만해. 짜증나니까. 그리고 전 동서를 흙구덩이에서 데리고 나와 뺨을 세차게 날렸어요. 동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냥 맞고만 가만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흙더미에서 주저앉아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셨습니다. 평생 손자인 줄 알았으니 시어머니 또한 배신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죠. 울면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시어머니에게 대들더라고요. 나쁜 것, 고얀 것,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정말 너 같은 거 다신 발도 들이게 안 할 거야.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을 말리는 건 내 착한 둘째 아들 정가자 만들지 않으려고 참는 거야. 너 같은 건 죽어도 싸.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사람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나마 어머님 내 재산 보고 참은 거라고요. 이 고얀 것, 넌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약하고 악해? 아이고 무섭다.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워.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서방님은 그 말만을 남기고 동서를 뒷산에 방치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무리는 지어야 돼서요. 그리고 곧 집에 돌아와 대책을 세웠어요. 일단 어려서 상처받았을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안해 테리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몰랐어.
정말 진작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그렇게 끌려다녔어, 응?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지. 사실 친엄마라고 해서 궁금하긴 했어. 그래서 몇 번 만난 거야. 근데 정말 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그 여자 나 만나도 돈 얘기부터 하더라. 안 그럼 엄마 찾아간다고. 진짜 악질이었어. 그러면서 작은 엄마 얘기도 해주고 그 집안 아주 콩가루라면서 작은 엄마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지. 엄마랑 나 떼어놓으려다가 본인 과거만 다 들키고. 그 친엄마란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진 모르겠지만 작은 엄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 아유, 정말 어린애들이고 못한 소리가 없었네. 미안해, 정말. 상처받은 거 아니지? 근데 엄만 한 번도 테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테리도 그렇지? 우리 사이 변하는 거 전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마. 전 그렇게 딸을 달랬고 서방님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친자 관계를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도 시행하였어요. 역시나 딸아이 말대로 조카는 서방님의 아이가 아니었죠. 평생을 기만당한 서방님은 막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서를 10여 년간 협박한 죄로 협박죄로 소송을 걸었고 그 친엄마인지 뭔지는 동서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주 얽히고 얽힌 관계였죠. 판사도 동서를 보면서 악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알거지로 이혼을 당했어요.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솔직히 가장 불쌍한 건 그동안 조카라고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하나 잘못 만나 그동안 아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순식간에 아빠를 잃은 거니까요. 너 절대 용서 안 해. 못된 것. 애초에 맞지 않은 결혼, 재민이 때문에 참고 참았어. 넌 날 기만했고, 평생 그렇게 살아봐. 어디 거짓된 모습으로. 매번 우리 집 분란만 일으키고, 이기적인 것. 형수님이 부러워서 협박들 일삼고, 진짜 못된 년. 다신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재민이는 어떡하라고. 당신이 아빠인 줄 아는데, 애를 봐서라도 내가 더 잘할게. 형님도 테리 그렇게 키우는데 당신이라고 재민이 못 키우겠어? 정말 딱 한 번의 실수로 생겨난 아이란 말이야. 제발, 여보. 나 그렇게 능력 없다고 무시했잖아. 새로운 남자 만나 잘 살아봐. 네 인성으로 잘 살 수 있을진 의문이지만 내 인생 최대의 오점. 너 같은 거 다신 보고 싶지 않아. 판사님이 내린 위자료 다 갚아. 알겠어? 얄짤 없으니까. 제발 부탁할게. 우리 재민이만 그럼 걷어줘. 내가 어떻게 혼자 재민이를 키우라는 거야. 당신은 키운 적도 없어? 없어. 정 뚝 떨어졌어. 네 피 있으면 재민이도 언젠가 너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네 아들 네가 걷어 이 뻔뻔한 거 사. 동서는 법정에서 오열을 했고 전 그 모습을 보고 참 우습더라고요. 서방님이 아예 본체 만체를 하자 이번엔 법정을 빠져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동서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가소로웠어요. 10여 년을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혀왔으면서 이제와 본인 아쉬우니 그렇게 비는 꼴이란 동영상을 찍어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용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형님이 재민 아빠 좀 설득 좀 해주세요. 테리도 키우시면서 우리 재민이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는 거 형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니까 제발요.
동서가 제일 비웃었잖아.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를 뭘 하냐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겠지. 본인 애도 아닌데 어떻게 부성애가 생기겠어? 동서가 알아서 해. 신아빠를 만나게 해주던, 알아서 뭘 어떻게 하던. 이제 와서 이러지 마. 우스우니까. 제발요, 형님. 이렇게 이기적인 분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형님도 화목한 거죠. 저 테리 친엄마랑 연락 딱 끊을 거예요. 내가 그날 술만 안 먹었어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입이 방정이지, 정말. 형님, 제발요. 얄미롭고 독한 것. 원래 이 세상은 못된 사람이 더 잘 산대잖아. 동서는 아주 잘 살 거야. 빚을 다 갚을진 모르겠지만. 전 그날을 끝으로 동서를 보지 못했어요. 위자료를 받을 때 말고는 아예 연락도 안 받았거든요. 서방님도 처음엔 충격으로 술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다가 이대로 지내면 안 되겠는지 지금은 열심히 사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와 딸 사이는 예전보다 더 애틋해졌어요. 딸아이도 저를 많이 따르고 저 역시도 딸이 너무 좋거든요. 시부모님은 이제서야 집안꼴이 잘 돌아가는 것 같다며 아주 행복해 하세요. 모두 다 상처를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서로만을 위해 돈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곧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2살 때부터 울고 웃고 그렇게 키웠던 딸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다니 감회가 정말 새로워요. 내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지금처럼만 예쁘고 착하게 성장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을 더듬어 써봤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동서였지 싶어요. 여러분들 가정엔 행복한 일만 있으시고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